안녕하세요. 노동법인사무소 공정의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업탐방TV 노무사 편으로 김민건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을 또 모신 이유가 이게 신림동에서 노무사님이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노무사님의 공부 방법을 조금 이번 편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노무사님 스마트 하실 것 같은데 좀 암기력이 좋으신 편인지 아니면 네. 판례를 어떻게 좀 외우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괴로워했었습니다. 항상 암기를 하면서 나는 바보인가? 나는 왜 안 외워지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 나는 한 번 봤는데 안 외워지지? 세 번이나 외웠는데 안 외워지지? 당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스캐너처럼 쫙 한 번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뭐 이 세상 자격증 다 따실 거예요. 저도 암기력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했어요. 외우고 까먹으면 아 당연하다. 나는 역시 인간이구나. 사람이면 당연히 까먹는 거지 하고 한 번 더 외우고 또 외우고 저만의 조금 암기의 노하우라고 하는 게 있었죠. 판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뭐 하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 없다. 예, 이게 정말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판사님들이 그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은 뭐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네.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줄이거나 뭐 접두어라고 하나요? 중간에 이어붙이는 말들도 어려운 말들이 있으면은 그냥 쭉쭉 긋고 좀 저만의 가지치기라고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읽기 편하고 머릿속에 들어오기 편한 식으로 좀 걸러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판례 원문의 느낌은 해치지 않고 최대한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여기 한번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기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판례를 꼭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언어를 좀 바꿔도 괜찮나 보네요. 시험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나 보네요. 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판례 뭐 키워드 같은 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교수님들 채점하시면서 그거를 똑같다 안 똑같다라고 판단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신에 어느 정도 판례 분량은 좀 나와줘야 되고 핵심 문장이나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고 외워지지 않고 입에 안 붙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 언어로 조금은 수정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잘 맞는 법 과목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사람들은 경영 과목이 또 잘 맞을 네. 수가 있잖아요. 잘 안 맞는 과목이나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행정쟁송법을 가장 어려워했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당사자 소송을 무효등 확인 소송을 쓰는 바람에 51점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과목의 특성을 전혀 이해를 안 하고 제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노동법처럼 행정쟁송법을 공부했고 접근을 그렇게 해서 이런 점수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60점대, 61점 중반대가 나왔고요. 두 번째 2차 시험에서는. 그런 과목들, 그러니까 행정쟁송법에 대한 어떤 해결을 찾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비법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또 노동법은 실체법이잖아요. 어떤 결과를 찾아가고 답을 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동법처럼 판례를 외우고 학설을 외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큰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소송 요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까지 이런 과정들을 크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과정들 사이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기 이후에는 사례집을 하나를 잡아서 한 10번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기를 바탕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보죠. 쟁점을 잡아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공부했던 방법 중에 형광펜 활용을 좀 많이 했어요. 형광펜 활용을 많이 했는데 형광펜 색깔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1년 동안 봐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색깔의 형광펜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눈이 굉장히 많이 피로해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연습지 같은데 형광펜을 칠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한 5-6가지 정도 고르시고 예를 들어 저는 목차 형광펜 작업은 안 했고 개념
예를 들어 개념은 살구색, 그리고 학설 같은 경우에는 녹색, 만약에 인사경조 같은 학자 이름이 녹색이 되겠죠. 그리고 장점은 하늘색, 단점은 보라색, 그리고 키워드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색깔만 봐도 이게 당연히 고민 안 하고 개념이구나, 학설이구나, 또는 학자 이름, 장점, 단점, 이게 구분이 되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광펜 활용해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펜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펜을 꼭 정해진 거를 쓰시라는 법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Z모사의 펜대, E모사의 리필심을 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펜은 돈 아끼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많이 사서 써보시고, 실제로 그냥 연습지에 끄적이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 괜찮다면 25점짜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느끼는 손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필속, 그리고 얼마나 내 손에 잘 맞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1기, 2기 모의고사 때 펜을 한번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실제로 모의고사 실전처럼 써보시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수험생한테 맞는 펜을 찾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무사님, 그러면 이게 저는 수험생 때 굉장히 악필이었거든요. 네. 그럼 악필은 좀 수험생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글씨를 잘 쓰면은 뭐 유리할 수는 있겠는데, 글씨를 못 쓴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굉장히 글씨를 못 쓰는 편이고, 심지어 필속도 느린데도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글씨 고민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크게 쓰시면 돼요. 큼직큼직하게 잘 읽을 수 있게만 쓰시면 되니까 글씨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암기 혹은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무사 공부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네. 이런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푸셨는지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들어갔는데, 사실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진 않잖아요, 수험생들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합격하면 하고 싶은 일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밴드 생활을 취미로 했었어요. 앞으로 합격을 하면은 이런 곡도 연주하고 이런 악기도 다시 사야지, 그리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항상 자기 전에 검색해보고 그런 걸로 동기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잠을 많이 잤어요. 잠이 많으셨네요. 저는 잠을 굉장히 많이 잤고, 수험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잠을 많이 잤습니다. 보통 몇 시간을 주무셨어요? 저는 잠을 안 자면 공부가 안 되는 타입이라서 보통 한 1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고,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까지 잤어요. 독서실이 9시에 여니까 일찍 일어나 봐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잠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잤어요. 저는 졸리면은 공부하다가 아니면 인강을 듣다가 엎드려서 자고, 그리고 밥 먹고 졸리면 좀 자고. 항상 저는 매번 저녁 먹고 잤어요. 1시간 정도 자고 다시 독서실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럼 공부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외 시간에. 잠만 자고 공부하셨구나. 네, 딴 거 별로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탐방TV 노무사편 김민건 노무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